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이제 자리를 좀 비웠는데 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그날에 또 음봉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 걱정하신 분들이 꽤 계셨겠죠. 또 어제 이제 5만원을 깨고 종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을 어쨌든 밀어버린 거거든요. 네, 어제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마탱이가 가 있죠. 또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코스피를 좀 지켜주던 뭐 하이닉스나 삼전도 하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면은 코스피가 이제 매도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를 보이던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좀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죠. 반면에 문제는 사실 이제 코스닥이죠. 얘가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위치가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이 850. 지금 2차전지 종목은 어차피 이거 안 따라가요. 이 흐름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가면 반대로 갔지. 코스닥의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뭐 앞구간에 올려준 게 일단 바이오의 영향과 2차전지의 어떤 그 강세, 반등 이걸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이오는 어쨌든 좀 버티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HLB, 알테오젠, 오늘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도전한 포지션 만들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좀 건재한 그런 흐름이고, 문제는 2차전지. 바이오가 막아주면서 지수를 반 정도 내렸기 때문에 2차전지 애들은 여기까지 내려오고 바이오 애들이 좀 상쇄시켜 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850을 어쨌든 간에 찍었습니다. 그러면 반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 같이 반등이 나와야 돼요. 바이오랑 2차전지가 같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2차전지가 반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일단 좀 긍정적인 건 HLB나 알테오젠의 오늘 종가 포지션이 좀 좋다라고 하는 거. 지금 왜냐면 코스닥이 못 올라가는 게 문제거든요. 이케 입장에서는 얘가 백날 첫날 올라가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시세 만들 때랑은 1분기 때 그 올라갈 때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2차전지가 중간에 꺾여도 올라갔거든요. 이케가 40만원 향해서 그냥 끔찍끔찍 계속 해가지고 올라갔죠. 고점 만들고 막 삐비적거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던 건데, 2차전지랑은 박자가 약간 좀 엇박자로 이케가 좀 더 좋게 만들어졌고, 지금은 코스닥이 여기를 만약에 깨버리면은 이거는 2차전지가 그냥 무너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바이오는 여기에서 음봉이 한 개, 두 개, 세 개 나와도 버텨요. 어차피 HLB도 위쪽에 갭 열어놓고 밑에 내려와 있고 차트는 옆으로 횡보시키고 이제는 지수를 약간 좀 무시하는 포지션. 알테오젠은 신고가. 그러면은 850을 지켜준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2차전지 반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밀고 또 저점을 찍고 내려간다. 이거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뭔가 우리가 뭘 해가지고 대응이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시장 자체가 이제 진짜 호흡기마저 떨어졌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케도 일단 오늘 도지형 캔들로 이거를 끊었잖아요. 어제 연기금 매도가 꽤 나오긴 했습니다. 3만 주 정도 나왔지만 그동안의 포지션들을 쭉 보면은 이 흐름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급주나 아니면은 중대형주들이 라운드 피겨 근처에서 음봉이 나오고 라운드 피겨를 깨는 음봉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매도세가 좀 딸려 나오긴 합니다. 중요한 거 오늘이었거든요. 오늘 만약에 여기에서 음봉이 아래로 이 정도만 달렸으면은 이거는 전저점을 또 찍는다라는 관점으로 보긴 해야 돼요. 왜냐? 5만원을 가장 중요한 가격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강하게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음봉이 또 나온다라는 건 그냥 부정적인 관점이 여기서부터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차트를 보통 이럴 때는 여기까지 열어놓습니다. 전저점을 찍는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근데 오늘 브레이크를 어쨌든 간에 걸어줬고 코스닥이 850을 찍었고, 그리고 바이오 애들이 포지션을 좀 좋게 만들어 놓고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전저점에 걸리는 포지션이었다. 이것만 보면 일단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진짜 조금이나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준다.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한 3%, 4%막 이렇게 반등을 잠깐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구도에서 만들어졌냐 하면 삼전 하이닉스 쪽에서 자금들이 쭉 시장으로 나오고 반도체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얘네랑 비슷한 사이클에서 강세를 만들었던 그런 종목들이 시장으로 자금을 좀 뱉어낸 거죠. 그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어쨌든 일부 유입이 됐고, 오늘 수급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고요, 코스닥이 외국인 매수입니다. 물론 코스닥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이게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상황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딱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위치에서 코스닥이 외국인 빨간불이 찍혀지고, 엔비디아가 하락을 보여주고, 삼성하이닉스가 조정을 보여주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버텨요. 얘는 오늘 음봉이 굉장히 좀 그냥 좋아 보이는 음봉이죠. 오히려 내가 가진 종목이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랑 똑같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매수하는 자리죠. 신고가를 뚫어놓고 양봉 2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그 아래 가격, 이 경계 라인을 깨지 않는 음봉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부터는 음봉이 조금씩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해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럼 코스닥도 이제는 찍을 가격을 찍어 줬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는 또 다시 어떤 그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물론 뭐 이케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대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좀 여기에서 더 줄어들거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다시 5만원 위로 올려주는 양봉을 보여주긴 해야 돼요. 저점을 올려가는 흐름을 만드는 거, 지금 하단 추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5만원이 중요하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던 그 이유가 어쨌든 추세 라인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차전지가 지금 대부분 다 전저점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일단 양봉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케는 저점 추세는 일단 올렸다라고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볼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하락 종목이 1800개 정도 되거든요. 주 초반에 1500개였습니다. 투심이 안 좋아지고 월, 화, 수, 목, 금 가면 갈수록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 구간에 나오는 이런 큰 음봉은 그냥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만들었다. 투심이 더 안 좋아지고 또 그게 이제 이차전지 같은 애들을 좀 밀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케가 한번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음봉이 아니잖아요. 그쵸? 월요일날 관전 포인트는 일단은 코스닥의 반등 유무,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뭐 HLB나 알테오젠이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코스닥을 끌어올려줘도 일단은 지금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긴 해요. 다만 이케는 이제 뭐 바이오의 흐름을 따라가진 않겠지만 일단은 좀 돌려주는, 못해도 49,000원 위쪽으로 종가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 쪽의 포지션 변화는 크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강세 패턴이 쭉 만들어지는 구간에서도 심지어 어제도 개인은 매도입니다.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물량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고, 가장 나오면 안 되는 패턴은 여기서 기관 애들이 쭉 끌어올렸잖아요. 어차피 외국인 애들은 개수로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 중간에 큰 캔들을 만들 때만 도와줬기 때문에 외국인 애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치만 기관 애들이 샀던 거를 이거를 개인 쪽에 계속적으로 넘기고 주가가 밀린다?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시그널이 맞긴 합니다. 근데 그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키운 포지션을 봤던 거고 개인 쪽의 포지션을 봤던 거고, 지금은 일단은 외국인 기관들끼리 주고 그냥 받는 구간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매도가 진짜 치명적으로 저점을 깨는 이런 음봉이 나오지만 않으면은 일단은 저는 한 턴 정도는 조금 더 버텨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웃긴 거 중에 하나가, 이게 이수학이 오늘 주가가 좀 밀리긴 했지만 어제 이수학이 주가를 아침에 쭉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하락을 윗꼬리를 그 반납하는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케는 어제 음봉이 6%, 7%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주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락 자체가, 이케의 어제 하락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때도 저런 것들을 많이 봤죠. 이수학이랑 뭐 이케랑 뭐 레이크랑 뭐 한농화성이랑. 지금은 좀 돌려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시장의 투심이 한번 강하게 밀리고 약간의 그 투매 동반, 오늘 아침에도 투매 패턴이 또 나와줬거든요. 개파락 나오고 지수가 또 밀리니까 이제는 못 버티는 겁니다. 특히나 코스닥에 비중을 좀 세게 넣으신 분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진짜 힘들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올 거란 말이죠. 이 시장이 워낙 또 삐꾸인 거고 해외 증시를 못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심리적인 부분에 얼추 좀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5만원 깬 거 물론 당연히 안 좋은 흐름 맞아요. 제가 5만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치만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저점을 다시 한번 찍는 패턴이 나오면은 이거는 시간적인 손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켜볼 수는 있긴 합니다. 저점을 깨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기존 관점 그대로 목표가나 뭐 이런 것들 그대로 유지하고 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코멘트 굉장히 많이 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1%, 2% 내 종목들에만 하락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뭐 가격이 깨지고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어차피 다 같이 그냥 우르르 밀려 내려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시장의 어떤 큰 흐름, 이 그 다음에 어떤 문제 때문에 시장이 전체로 밀리는지, 이게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내가 그냥 요즘 같은 시장에 내 종목이 1%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1% 깨지고 뭐 5만원 깨면 안 되는데 이게 49,000원 찍고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저는 버틸 수 있는 종목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답답하신 분들은 뭐 결국 또 실적이 정말 짱짱한 종목들, 그런 애들은 조정 반등 쭉 이어집니다. 그런 것들 저희랑 단기로도 매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무료 종목 신청 2K 남겨주시면 클릭 2번 해가지고 뭐 수익 챙겨 가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아무리 초보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또 다시 또 진행하니까 같이 해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좀 힘들지만 선을 놓아버려야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주말 동안은 주식 생각 잠깐 내려놓으시고 푹 쉬시고 저는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날 더워가지고 짜증 이런 것들이 더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 빠지는 거 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멘탈, 저는 그냥 멘탈 싸움 구간이다, 그냥 딱 그 정도로만 봐요.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